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서울에서 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죠.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울시 정책 홍보냐고요?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원 대상에 사실혼 부부를 포함했다는 겁니다. 오늘 3부 뉴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지원 정책입니다. 3년간 무려 3조 원의 예산을 주거 지원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대출이자의 최대 3%를 무려 10년간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도 직접 조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 범위도 넓혔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 부부까지 늘었고, 신혼부부의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실혼은 법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적어도 서울시에 거주 중인 사실혼 부부는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혼 부부 함께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공동으로 주택자금을 대출받거나 계약을 할 수 없고, 건강보험에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곧 연말정산철인데 소득공제 혜택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 혜택 공유는 물론 아플 때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사실혼 부부를 인정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난임치료시술 지원 대상에 사실혼 부부를 포함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 속에 전통적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양한 가족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이런 변화, 출생률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40%, 우리나라는 1.9%입니다. 차이가 크게 나죠. 이 비혼 출산율을 무작정 장려하자는 거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정부가 인정하고 지원한다면 사실혼 관계와 같은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런 정책이 오히려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는 세태를 더 강화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아직 혼인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확고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사안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사실혼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위장, 동거 등 제도 악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서울시는 주관적인 혼인 의사, 객관적인 실증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관적 혼인 의사는 서약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객관적인 실증은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추가적인 자체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여부를 떠나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에 대해 퍼주기식 환심사기용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법이 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나 연금, 공공주택 지원 혜택 등에서 소외되는 현실, 또 정상 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누구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가족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혼 부부에 대한 지원, 시기상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3부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혼이 1, 2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라면 실질적인 부부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그런 혼인 관계여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혼 관계에서의 지원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오버 아닌가?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그 퍼주기식으로다가 그렇게 정책을 펴버리면 혀하고 연결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